세 번째, 칸나에의 영광과 멈춰버린 승리의 발걸음.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뼈아픈 갈림길이었던 칸나의 평원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온다. 때는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로마는 그동안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군대를 끌어모았다. 무려 8만 명이 넘는 대군이 나를 죽이고 카르타고의 숨통을 끊기 위해 몰려왔다. 반면 내 곁에 남은 병사들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수적인 열세는 명확했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는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숫자가 전쟁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용기와 지략이 승패를 가르는 법이라고 말이다. 나는 로마군의 정면 돌파 본능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우리 군의 중심부를 일부러 약하게 배치하고 양날개의 정에 기병을 숨겼다. 전투가 시작되자 로마군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 중앙을 밀어붙였다. 우리 병사들은 계획대로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적들을 깊숙한 함정 속으로 유인했다. 적들은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밀려 들어왔다. 바로 그때 나는 신호를 보냈다. 양옆에서 대기하던 기병들이 번개처럼 달려나가 적의 뒤를 차단했고 우리 군은 거대한 초승달 모양으로 적을 완전히 포위했다. 그날 칸나의 평원은 로마인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사방이 막힌 채 서로 엉켜버린 적들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였고 전술사상 유례가 없는 기적과도 같은 성과였다. 로마의 지휘관들은 전사했고 그들의 오만함은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 내 부관인 마하르발은 흥분에 가득 차 나에게 건의했다. 당장 로마로 진격하자고. 며칠 뒤면 로마의 카피톨리누스 언덕에서 승전 잔치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논쟁의 시작이자 고뇌의 순간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군은 비록 승리했지만 지쳐 있었고 성벽이 견고한 로마를 함락시키기에는 공성 무기가 턱없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카르타고 본국에서는 나의 승리를 시기하는 무리가 여전히 지원을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로마를 직접 치는 대신 로마의 동맹시들을 포섭하여 그들을 고립시키는 장기전을 택했다. 하지만 마하르발은 나를 향해 쏘아붙였다. 장군은 승리하는 법은 알지만 승리를 이용하는 법은 모른다고 말이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혔다. 지도자로서 내린 신중한 결정이 과연 조국을 위한 최선이었는지 아니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려버린 실수였는지 나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다. 이후의 시간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소모전의 연속이었다. 나는 이탈리아 남부를 전전하며 로마를 압박했지만 로마는 결코 항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파비우스라는 노련한 장군을 내세워 나와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보급로를 끊는 지연 작전을 펼쳤다. 내 병사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하나둘 지쳐갔고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아프리카에서 와야 할 지원군은 풍랑에 막히거나 로마 해군에 저지당했다. 승리의 기쁨은 짧았고 기다림의 고통은 끝없이 길었다. 나는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우는 외로운 늑대와 같았다. 가장 비극적인 소식은 내 동생 하스드루발의 죽음이었다. 그는 나를 돕기 위해 스페인에서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왔지만 메타우루스 강가에서 로마군에게 대패하고 목숨을 잃었다. 로마인들은 내 막사 앞으로 동생의 잘린 머리를 던져 넣었다. 피범벅이 된 동생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세상을 잃은 듯한 절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혈육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카르타고의 운명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전조였다. 나는 동생의 눈을 감겨주며 다짐했다. 이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겠노라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말이다. 칸나의 승리는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그 승리 덕분에 나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로마라는 거인을 완전히 깨워버린 꼴이 되었다. 로마는 패배할수록 더욱 단단해졌고 카르타고는 승리할수록 분열되었다. 나는 이탈리아 땅에서 15년을 버텼다.
적들은 나를 감히 공격하지 못했지만 나는 적의 심장을 찌르지 못한 채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고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한 승리를 앞에 두고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앞의 병사가 아니라 시간과 망각 그리고 내부의 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네 번째, 자마의 비극과 꺾여버린 조국의 창끝.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탈리아 땅에서 버텼다. 내 청춘과 열정, 그리고 한쪽 눈마저 그 낯선 땅의 흙먼지 속에 묻었다. 로마인들은 나를 두려워하여 감히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으나 그들은 영리하게도 내 고향 카르타고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젊고 유능한 장군 스키피오가 아프리카 본토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이탈리아를 떠나야 했다. 내가 그토록 정복하고자 했던 로마의 성벽을 뒤로하고 패배하지 않은 채로 퇴각하는 장군의 심경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고향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패배에 짙은 그림자와 겁에 질린 원로원의 눈초리였다. 운명의 날, 자마 평원에서 나는 내 생애 가장 치욕스럽고도 피할 수 없는 전투를 맞이했다. 상대는 나를 연구하고 내 전술을 거울처럼 비춰 배운 스키피오였다. 나는 내 전공인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려 했으나 로마군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그들은 길을 열어 코끼리들이 허공을 치게 만들었고 요란한 나팔 소리로 짐승들을 미치게 하여 오히려 우리 군을 덮치게 했다. 내 손으로 갈고 닦았던 전술이 나를 향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나는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전투는 처참했다. 내 정예병이었던 베테랑 군사들은 이탈리아에서부터 나를 믿고 따라온 형제들이었으나 그날 자마의 모래바람 속에서 차례로 쓰러져 갔다. 나는 전장을 누비며 병사들을 독려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천운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카르타고의 기병대는 적의 유인책에 말려 전장을 이탈했고 우리 보병들은 고립된 채 로마의 조직적인 압박에 짓눌렸다. 내 생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패였다. 하늘을 원망할 시간조차 없었다. 나는 살아남은 병사들을 추스려 도망쳐야 했고 그것은 평생 로마에 굴복하지 않겠다던 나의 맹세가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었다. 패전의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쏟아졌다. 어제의 영웅은 오늘의 죄인이 되어 원로원의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로마는 가혹한 강화 조건을 내걸었다. 카르타고의 함대를 불태우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며 로마의 허락 없이는 전쟁조차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국가로 전락하게 했다. 항구에 가득했던 우리 군함들이 불타오르며 검은 연기를 내뿜을 때 나는 내 심장이 함께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라가 망해가는 판국에 장군의 자존심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는 칼 대신 펜을 들고 정치의 장으로 나갔다. 군 지휘권은 빼앗겼지만 나는 집정관이 되어 부패한 원로원 의원들의 뒷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로마에 바칠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대신 기득권의 탐욕을 억제하고 행정을 개혁했다. 놀랍게도 카르타고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법보다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는 법이 훨씬 더 어렵고 고단한 일임을 나는 그때 뼈저리게 배웠다. 적의 칼날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는 동포들의 배신과 시기심이었다. 내 개혁이 성공할수록 나를 시기하는 무리는 로마와 내통하며 나를 모함했다. 그들은 내가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로마에 흘렸고 로마는 나를 인도하라는 압박을 가해왔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조국이 나를 적국에 팔아넘기려 하는 현실 앞에서 나는 참담한 고독을 느꼈다. 고난은 끝이 없었다. 전장에서는 용맹으로 맞설 수 있었으나 비겁한 정치적 음모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나는 결국 정든 고향을 등지고 망명길에 올라야 했다. 자마의 패배는 나에게 인간의 한계를 가르쳐 주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성을 가졌더라도
시대의 흐름과 국가의 운명을 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전쟁에서는 졌지만 카르타고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던 나의 노력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으로 남았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쪽 눈으로 저물어가는 조국의 해안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비록 떠도는 신세가 될지언정 로마를 향한 나의 투쟁은 숨이 멎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